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전국 시도별 상호수와 버거 지수를 직접 구해보도록 할 텐데요. 위에서 봤을 때 제가 주석 처리해 놓은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상호명 대문자로 바꾼 다음에 여기에서 그 브랜드명으로 버거킹, 맥도날드, KFC, 롯데리아 각각의 컬럼명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컬럼명을 버거킹, 버거킹인지 아닌지 롯데리아인지 아닌지 뭐 KFC인지 아닌지 이렇게 이제 0과 1로 KFC에 해당된다 1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이렇게 브랜드라는 컬럼이 있게 되면은 브랜드라는 컬럼으로 그룹 바이 했을 때 그 브랜드 에 대한 이제 상호명에 대한 숫자를 직접 이렇게 구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라는 이제 컬럼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KFC,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해서 그 브랜드별로 그 그룹 바이 해서 카운트 값, 빈도수 값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빈도수 값을 구하게 되면은 결측치인 값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코드만 따로 떼어서 한번 위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룹 바이하고 시도명, 상호명하고 이제 카운트 값을 구하게 되면은 시도명과 브랜드명이 멀티 인덱스가 되어서 이 값을 기준으로 이제 그룹화를 하게 되고요. 그 그룹에 해당되는 이 상호명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를 이렇게 카운트 값으로 세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호명을 지정하지 않으면 카운트 값을 구할 수 있는 모든 컬럼에 대해서 이렇게 빈도수를 구하기 때문에 상호명에 대해서만 빈도수를 구해달라라고 하고 대괄호로 상호명을 이제 감싸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도명, 브랜드명에 해당되는 상호명에 대해서 카운트를 통해서 빈도수를 세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언스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스택을 하게 되면 이 언스택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인덱스에 있었던 값을 컬럼으로 만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인덱스에 있었던 값이 지금 컬럼으로 KFC,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이 컬럼으로 올라왔는데요. 한번 다시 변화를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브랜드명이 원래는 인덱스 값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언스택을 하는 순간 마지막 인덱스 값이 이렇게 컬럼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컬럼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NAN 값들이 생겨요. 여기 세종특별자치시에는 KFC가 없는 거예요. 매장이 아예 없다. 맥도날드도 아예 없다.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다가는 그냥 0을 넣어주고 싶어요. 그럼 점하고 fill NA하고 0을 넣게 되면은 이렇게 없는 매장에는 0을 넣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소수점이 생겼죠. 다 이제 빈도수이기 때문에 굳이 소수점이 있을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S 타입하고 int하고 데이터의 타입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int 타입으로 바뀌고 매장 수가 없으면은 0으로 표시하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제 코드를 여기 아래에서 보게 되면은 이 과정이다. 첫 번째 줄이 이 과정인데요. 여기에서 봤을 때 이제 합계 값을 구하고 싶은데 KFC,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에 대해서 빈도수를 구했다면은 각각 그 강원도에 해당되는 이 매장들의 전체 합계가 몇 개가 되는지, 경기도에서 이 전체 매장의 합계가 몇 개가 되는지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sum을 쓰게 되면은 행을 기준으로 이제 다 합쳐주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KFC가 전체 매장이 몇 개고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합계 요런 식으로 그 합계를 제외하고 일단 합계는 여기서 이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값이 계산이 이제 요 변수별로 이제 더하기가 되게 되는데 엑시스 1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뭐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각각의 이제 시도별로 합계를 구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한 값은
합계라는 파생 변수를 다시 만들어 주었죠. 위에서 그룹 바이로 구한 값을 dfs 코리아라는 이제 변수에다가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합계라는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서 각각 시도별로 합계 값을 추가해 주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시도별로 매장이 얼마나 많나 하고 이제 보게 되면은 경기도라든지 이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구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매장 수도 많은 것으로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조금 더 잘 분석하고자 한다면 이제 공공데이터 포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통계청에 있는 사이트에서 이제 주민등록 인구 등록 수도 함께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제 인구 밀도 대비 얼마나 이런 매장 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까지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는 일단 상가 상권 정보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만 이렇게 매장 수의 합계까지 시도별로 합계를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의 발전 수준은 버거킹의 개수, 맥도날드, KFC의 개수 나누기 롯데리아의 개수를 이제 계산해서 높게 나올수록 더 발전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이 원래 처음에 소개했었던 이 블로그 글에서 이제 나온 이 인용한 이 그 버거 지수인데요. 이 버거 지수를 이제 직접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버거킹, 그 다음에 맥도날드, KFC의 숫자를 더한 다음에 롯데리아로 나눠주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한 줄에 다 써주게 되면은 너무 이제 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줄바꿈을 해서 일단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버거 지수를 구하는데 버거킹, 맥도날드, KFC 개수를 다 더해준 다음에 롯데리아의 수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렇게 버거 지수까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버거 지수 구해서 봤더니 강원도 0.7, 경기도 1.1, 그 다음에 이제 서울도 높은 편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2.3으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거 지수가 이제 꽤 높은 편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버거 지수가 이제 높은, 곳을 보게 되면은, 경기도,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도 이제 버거 지수가 꽤 높은 편으로 나오고, 부산광역시도 버거 지수가 꽤 높게 보여지고요. 인천광역시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이제 비교적 높게 버거 지수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도별로 브랜드별로 버거 지수까지 구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구한 이 값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도에다가 표시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뭐 경기도가 이제 뭐 버거 지수가 어느 정도가 되고 매장수 뭐 합계는 어느 정도 되고 KFC,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각각의 이제 매장수를 이제 표현해 보고자 한다라고 할 때 위도와 경도 값이 있기 때문에 그 위도와 경도 값에 대해서도 그룹 바이를 하게 되면은 시도별로 위도의 평균, 경도의 평균 이렇게 구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특정 지역에 너무 매장이 몰려 있다. 라고 특정 시도에서도 몰려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평균 값을 구하게 되면은 약간 값이 편향이 돼서 구해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너무 매장이 많은 곳에 위치해 있는 평균 값이 영향을 이제 평균을 구하는데 이제 영향이 줄 거라서 미디언 값으로 구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중앙값이나 보통 이제 평균 값을 통해서 대표로 이제 찍어줄 위치를 정하는 거죠. 각 시도별 이제 중심이 될 위치를 구하는데 여기에서는 평균값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값 외에도 이제 미디언을 사용하게 되면은 중앙값을 사용해서도 이런 시도별 위도와 경도의 대표값을 이제 구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시도별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위도와 경도의 대표값을 이제 평균으로 구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위에서 구했었던 값에다가 이 그 시티별로 시도별로 위도와 경도값 구한 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위에서 구했었던 dfs 코리아라는 변수에는 이렇게 버거 지수까지 구한 데이터가 들어있는데요. 같이 이 위경도 데이터를 합쳐주고 싶어요. 그럼 조인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 시도명이 이제 인덱스 값이 맞게 되면은 조인을 통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값이 같다면 같은 인덱스 값으로 값을 맵핑을 해서 위도와 경도, 강원도의 위도와 경도, 경기도의 위도와 경도, 경상남도의 위도와 경도
대한 대표값까지 구해주었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지도가 있어서 그냥 점을 표시하고 그 강원도에 이제 매장이 몇 개가 있다, 버거 지수가 어느 정도가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하고자 할 때 이런 값들, 위경도 값을 활용해 보실 수도 있겠죠. 시도별로 이제 구해봤다면 시군구별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룹 바이를 할 때 시도명, 시군구명, 브랜드별로 그룹 바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상호명으로 카운트 값을 구해요. 그러면은 위에서는 시도명하고 브랜드명 두 가지로만 멀티 인덱스를 구해주었다면 여기에서 이제 시군구명을 하나 더 넣어서 더 세부적으로 값을 구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강원도다 하게 되면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속초시, 양구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시군구 단위로 더 나눠서 이제 봤다. 그 다음에 이제 합계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썸을 사용을 하고 XS의 1 하게 되면은 각각의 이제 매장수의 합계를 구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구한 합계를 새로운 변수 합계라는 이제 컬럼에다가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시군구별 이제 버거 지수도 똑같이 구해보도록 할 텐데 KFC, 버거킹, 맥도날드 수를 더하고 거기에 이제 롯데리아 수를 나눠주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시군구별 버거 지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시군구별로도 이제 버거 지수를 이제 구해보는데 위에서 구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KFC, 버거킹, 맥도날드의 수를 더하고 롯데리아의 매장 수로 나눠주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버거 지수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구해주기도 했고요. 그러면은 위에서 구한 시도 이제 시군구별 빈도수를 이렇게 그 변수에다가 이제 담아서 시도별로 우리가 이제 버거 지수까지 구해주었는데 이 빈도수를 구할 때 그룹 바이를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크로스탭을 사용해서도 구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도명과 브랜드, 인덱스에다가는 시도명을 넣고 컬럼스에다가는 브랜드를 넣게 되면은 시도별, 브랜드별로 빈도수를 이렇게 구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룹 바이 혹은 피봇 테이블로 구해볼 수 있는 값을 크로스탭 사용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빈도수를 구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크로스탭이라는 기능은 그룹 바이를 사용하기 쉽게 조금 더 추상화해 놓은 기능이 피봇 테이블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피봇 테이블에서 이제 빈도수 구하는 기능을 조금 더 쉽게 만들어 놓은 API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탭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개 변수에 대해서 빈도수 크로스 테이블을 비교적 쉽게 구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같이 한번 소개를 해 봤고요. 그럼 이렇게 구한 값을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시도별로 어느 정도 이제 매장의 개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롯데리아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특별시에 많은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롯데리아가 가장 많은데 경기도에 가장 많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롯데리아가 서울특별시에 다음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제 버거킹인데 서울에 버거킹이 대부분 120개의 매장이 있고 경기도는 이제 100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장 숫자 같은 경우에는 매장이 이제 생기고 없어지고에 따라서 어느 시점의 데이터냐에 따라서 이 개수가 이제 다르게 보이겠죠. 그래서 2022년 6월 공공데이터 포털에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저희가 빈도수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히트맵까지 그려봤는데요. 이 버거라는 이제 변수 안에는 이제 버거킹, 맥도날드, KFC, 롯데리아라는 이런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DF 이제 디스카운트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값을 그룹 바이를 해서 구한 값을 이 변수 안에다 넣어 주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합계라든지 버거 지수 이런 값들도 있기 때문에 이 값은 제외하고 KFC,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까지만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강원도부터 여러 시도 데이터들이 있는데 서울특별시만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 DF 디스트 카운트에서 LOC 해서 인덱스 값이 시도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 해당되는 요 버거 KFC, 롯데리아, 맥도날드
이런 데이터들만 가져오고자 한다. 하게 되면은 이제 서울특별시에 해당되는 우리가 구한 이제 브랜드별 빈도수 값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버거킹, 맥도날드, KFC, 롯데리아를 이제 시군구별로 숫자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정말 조금 인구 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구에 매장의 수가 더 많은지 한번 직접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히트맵을 통해서 그려보게 되면은 서울에 25개의 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25개 구, 지금 이 왼쪽에 다 표시가 되진 않지만 PLT의 피그 사이즈로 조금 그래프를 한 10, 10 이렇게 좀 넓게 그리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생략되는 구가 없이 표시를 하게 돼요. 버거킹, 맥도날드, KFC, 롯데리아의 순으로 되어 있는데 버거킹이 강남에 가장 많다. 15개 매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송파구에도 14개의 매장이 이제 롯데리아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에 14개의 매장으로 롯데리아가 가장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구의 버거킹이 13개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도 강남구에 매장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KFC 같은 경우에도 강남구에 12개로 매장 수가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이제 버거킹, 맥도날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맥도날드는 서초구에 8개, 그 다음에 KFC도 서초구에 8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군구 단위로 조금 더 이제 작게 살펴보더라도 이제 서울 내에서도 약간 이제 유동 인구라든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의 매장의 수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이제 매장별로 상관 계수가 있는지 버거킹 매장이 많으면 뭐 맥도날드 매장도 많고 버거킹 매장이 적으면 맥도날드 매장도 적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끼리 비교를 해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상관 계수를 구해서 각각의 브랜드별로 어느 정도 이제 상관이 있는지를 비교를 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이 상관계수를 구해서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피어슨 상관계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버거킹 매장이 많을수록 맥도날드 매장도 많다라고 하게 되면은 양의 상관을 가지게 되고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에 가깝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음의 상관에 가까운데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값이 증가할수록 나머지 한 변에 있는 값은 감소한다. 그래서 두 개의 변수를 비교했을 때 하나의 변수의 값이 증가하면은 다른 변수의 값은 감소한다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음의 상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관 계수를 구했을 때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이제 강한 음적 선형 관계 플러스 1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강한 양적 선형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거 지수를 이제 구했을 때도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이제 상관 계수를 구해서 이제 KFC와 버거킹, 뭐 롯데리아와 버거킹 이런 식으로 이제 상관 계수를 같이 스캐터 플롯과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비슷하게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디스트 카운트에서 아까 우리가 구했었던 값들 조금 더 이제 시군구별로 빈도수를 구했었던 값을 디스트 카운트라는 변수에다가 담아 두었는데요. 그 디스트 카운트에서도 이 버거에 해당되는 컬럼만 가져오도록 했어요. 여기에 이제 버거 지수라든지 합계 관련된 컬럼도 있는데 이 해당 컬럼들만 가져오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버거킹, 맥도날드, KFC, 롯데리아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상관 계수를 구할 때 합계라든지 버거 지수는 제외하고 각각의 이 브랜드별로 이제 매장의 수를 비교를 해보고자 상관 계수를 구하고자 이 브랜드 데이터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트맵으로 그려서 표시를 해보게 되면은 각각의 이제 브랜드별로 상관 계수를 구하게 되는데요. 그 상관 계수를 구한 내용을 이제 색깔로
원래 이제 진하고 옅하고로 이제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보통 이제 쿨 웜 같은 경우에는 대비되는 값을 표현할 때 이제 쿨 웜과 같은 컬러 맵을 사용하면은 좋은데, 이때 플러스 1에서 여기 음의 상관을 가지고 있는 값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값의 범위를 이제 음의 상관이 있으면 파란색으로 표시하는데, 그냥 다 그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범위 값을 조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v min 값 마이너스 1로 하고, 마이너스 1일 때 가장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v max 값을 1로 해서 1일 때 붉은색으로 이제 표시를 하도록 값을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파란색이 다 사라지고 다 이제 주황색과 붉은색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이렇게 대각선을 보게 되면은 이 대각선에는 다 1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대각선에 있는 값들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죠. 그래서 1, 상관계수가 1로 나오게 되는데, 일단 버거킹과 KFC가 상관계수가 꽤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0.7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나머지 값들은 상관계수가 비교적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키피디아에 있는 문서를 이제 참고를 해 보게 되면은, 그래서 0에 가까운 수라면 거의 이제 무시될 수 있는 이제 선형 관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0.1에서 0.3 사이라면 약한 양적 선형 관계, 그 다음에 0.3에서 0.7 사이라면 뚜렷한 양적 선형 관계, 그 다음에 0.7에서 1 사이라면 강한 양적 선형 관계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상관계수를 구했을 때 이제 버거킹과 KFC는 강한 양적 선형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맥도날드와 KFC, 버거킹과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0.5가 넘기 때문에 뚜렷한 양적 선형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형 관계를 구한 값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시각화까지 해 보았는데요. 이 값은 페어플롯을 통해서 한 번에 시각화해서 그려볼 수도 있어요. C본에서는 이 페어플롯이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페어플롯에다가 이 버거에 해당되는 이제 그 값들만 이제 넣고 시각화를 해 봤어요. 그래서 원래 이 버거 지수를 구한 데이터에서는 개별 이제 매장들을 하나씩 다 표시를 해 주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일단 위에서 구했었던 그 그룹 바이로 구한 이제 빈도수 값을 가지고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그려봤더니 아까 위에서 보게 되면은 버거킹하고 KFC 같은 경우에는 강한 양적 선형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강한 양적 선형 관계를 갖게 되면은 플러스 1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선이 강한 양적 선형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대각선이 그려진다. 반대로 선이 그려지게 되면은 강한 음적 선형 관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은 구한 값들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대부분 양적 선형 관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버거킹과 KFC는 강한 양적 선형 관계를 띠고 있다. 근데 이 값은 우리가 이제 개별 값으로 이렇게 그룹 바이 한 값이 아니라 개별 값으로 구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그려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 데이터만 가지고 와서 상관계수를 구해보고 싶어요. 그럼 이제 서울에서도 보게 되면은 맥도날드와 KFC가 굉장히 강한 이제 선형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버거킹하고 KFC도 이제 강한 양적 선형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 매장 데이터만 가지고 그려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렇게 양적 선형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상관계수를 구하고 그 상관계수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스캐터 플롯을 일일이 다 그려보는 게 아니라 페어 플롯으로 그리게 되면은 짝을 지어서 쉽게 시각화해주는 페어 플롯을 통해서 실제로 양의 상관이 있는지, 강한 양의 상관인지, 약한 양의 상관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요 페어 플롯을 함께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